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YCN 초대석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균관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귀한 분이시고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아주 소중한 시간으로 기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선비정신문화연구원 원장님으로 계신 한상규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멀리서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제 간밤에 잠은 잘 주무셨어요? 예, 뭐 아침 새벽 차로 열차로 오다 보니까 네. 조금 잠을 설쳤습니다. 아, 그러셨죠? 예.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예. 말씀부터 해주시고 박사님의 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유학교육 사상사를 전공하고 있는 한상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지금 박사님 그 프로필을 보니까 네. 정말 성균관하고는 네. 정말 깊은 인연을 맺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대학에서 전공하신 부분이 한국 유학교육 사상사를 전공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현재 하고 계시는 일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는 대학 교수를 정년퇴임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한국 폴리텍 대학 학장을 했습니다. 3년간. 네. 근데 그때부터 제가 전공을 살리기 위해서 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을 만들었습니다. 네. 만들어서 제가 전공하고 있는 박사학위가 남명조식의 교육사상연구입니다. 네. 그래서 부산의 남양연구원을 1991년도에 만들었고 네. 그다음에 2000년도에 들어와서 남명선비정신문화연구원을 만들어서 원장을 했습니다. 아, 네. 그리고 곧이어서 부산의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을 또 만들었습니다. 네. 그 최근에 금년 3월에는 그 동강 심산 네. 연구원을 창설해서 또 제가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국 선비정신문화연구원과 예. 동강 심산연구원의 원장님을 지금 겸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쪽에서 하시는 일은 주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세요? 주로 이제 한국 유학의 그 유학자들에 대한 사상과 네. 그 정신을 지금 현대 사회에 접목시켜서 네. 그것을 개성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그런 문화를 지금 신세대들에게 네. 교육시키고 네. 그런 홍보하고 네. 그런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한국 유학 교육이라고 하셔서 네. 한국 유학이 우리 정치 문화에 미친 영향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게 이제 과거로 아주 오래전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은 네. 이제 삼국 시대에 중국을 통해서 그 유학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공자, 맹자를 주로 하는 유학을 그것을 보통 유학사에서는 원시 유학이라고 그럽니다. 아, 원시 유학. 예. 네. 최초의 유학이라 그런 뜻이죠.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문헌상으로 보면은 고구려 소수림왕 2년 네. 372년이 되겠습니다. 네. 그때에 중국을 통해서 그 유교가 들어왔어요. 네. 예, 들어왔는데 유교만 들어온 것이 아니고 네. 동시에 불교와 도교도 함께 들어왔거든요. 네.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그 왜 그러면 중국을 통해 중국에 있는 유학을 우리 고대 삼국 사회에서 받아들였느냐? 이제 그 배경을 보면은 그 당시에는 아주 그 인구가 적고 그리고 아주 적은 부락을 형성해서 이루는 소국가가 많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 시족 사회, 부족 사회 그런 걸 조금 벗어나서 조금
영토나 인구를 확장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네. 그 일반 민중들을 정서를 제대로 알고 그들이 뭘 요구하는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네. 하는 것을 그 지도자의 입장에서 네. 국가 차원에서 그것을 교화시키고 네. 네. 또 그 교화로 인해 가지고 통치자 입장에서는 그 정치하는데 좀 수월성을 갖게 되겠죠. 네. 네. 예, 그런 의미에서 그 유교가 들어왔고 네. 그러나 일반 민중은 그 당시에 그 문자라든가 문학의 수준이 낮거든요. 네. 이제 그들에게는 그 주로 우리나라가 농경 사회가 아닙니까? 그렇죠. 이 농경 사회다 보니까 민중들의 삶이 이 자연에 달린 겁니다. 네. 네. 인위적으로 어떻게 과학 기술 문명이 발달된 시대가 아니니까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삶이 고달프고 또 어려웠어요. 네. 그래 이런 사람들이 그 마음을 보다듬어 줄 수 있는 네. 그러한 어떤 정신 그것이 바로 불교가 아닌가 네.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유교, 불교, 도교가 한꺼번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이건 오늘날 입장에서 볼 때는 대단한 그런 변화의 개념으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네. 그 우리가 보면은 종교나 사상을 어느 한 가지만 받아가지고 그것을 고수하는데 그 당시에 고구려나 백제 신라 사람들은 상당히 오늘날 우리 현대인보다는 네. 아주 포용력이 있다는 겁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유교나 불교나 도교는 공통점도 있지만은 네. 또 이질적인 그런 요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추구하는 바가 다르니까 네. 그것을 어떻게 그 하나로 통합을 해서 그 국가 경영을 해 나가는데 상류층과 하층 간의 어떤 조화를 이루고 그런 화합을 하는 그러한 그 기묘한 그 통치 방식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네. 하는 그런 점이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유학이 굉장히 앞서가는 그런 학문인 것 같고 삼국 시대에는 유불선을 같이 네. 받아들였던 거잖아요. 예. 그 네. 신라만 해도 그 뭐 진성 여왕 이전에 그 최지원이가 네. 당나라에 가서 그 빈공가라고 하는 과거급제를 해서 네. 돌아왔지 않습니까? 네. 그 진성 여왕 때 돌아와서 그 진성 여왕이 말년에는 정신을 차려서 네. 제대로 통치를 했습니다. 네, 그때 네. 최치원도 등용을 하고 여러 가지로 했는데 이미 그 이전에도 설총이라고 하는 네. 원효대사의 아들로 알려진 설총이 우리나라 최초의 유학자로 또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은 그 당시에는 유교와 불교가 어떻게 탁 확연하게 구분되는 게 아니고 네. 서로 간에 이렇게 공통적인 요소를 서로 이렇게 그 다듬어 갈 줄 아는 그러한 네. 지혜가 있었다고 봅니다. 참 오래전에 이야기를 지금 그러니까 3년 전인가요? 설청 선생님 네. 천년. 예. 예, 천년 저희가 이제 그 성균관에서 의례를 치르기도 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예. 근데 지금 선생님 그 동강과 심산, 예. 네, 동강 선생과 심산 선생님의 그 관계라든가, 네. 심산 선생님 하면 우리 성균관에, 그러니까 현재 이제 좀 성균관을, 성균관을 이제 창설한 분이고 네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연구를 하시면서 연구원 원장님으로 계시니까 그 부분을 좀 풀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 심산연구원은 기념사업회라고 서울에도 있고 아, 네. 또 그 고향인 성주 네. 사도실이라고 하는 경북 성주입니다. 네. 거기에도 기념사업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이제 연구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단체를 만들게 된 것은 동강 선생님에 대해서 먼저 네. 말씀드려 볼까요? 네, 네. 동강은 호가 동강입니다. 네.
그럼 이름은 본명은 김우옹입니다. 네. 의성 김씨인데 네네. 김우옹인데 그럼 김우옹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 1501년도에 우리나라 그 유럽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남명 조식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네. 동시에 안동 지역에는 퇴계 이황 선생이라고 계시죠. 네. 둘 다 동갑입니다. 아, 네. 같은 해에 태어나셨는데 네네. 예, 두 분 중에 조금 동질성도 있지만은 좀 이질성도 많지요. 네. 그런데 이 남명 조식 선생에게는 그 따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 따님이 출가를 해서 했는데 또 딸이 둘이가 있었어요. 네. 둘만 낳았어요. 네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첫째 딸이죠. 그리고 남명 선생으로 말하면 외손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외손녀 되는 분이 분이 그 동강에게 그 시집을 가게 된 거죠. 네. 그런데 그 당시에 동강과 우리가 잘 아는 그 임진왜란 때의 의병장 망원당 곽재우가 아니십니까? 네. 예, 잘 알려져 있죠. 그 곽재우하고 김우홍이가 동시에 남명 선생의 외손녀가 된 거예요. 아, 네. 두 분 다 뭐냐 하면은 그들의 부친인 남명하고는 친구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뭐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또 인연 인맥으로 봐서 그 두 분이 남명 선생한테 가서 배우게 된 거죠. 네. 제자가 된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두 분이 이제 공부를 하는 거 보니까 좀 착실했던가 보죠. 네네. 그래서 첫째 외손녀는 동강에게 김호홍에게 시집 보내고 그다음에 둘째 외손녀는 망원당 곽재욱에게 시집 보내는 그런 재미난 그런 네네. 그러네요. 시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첫째 그 외손서가 바로 동강인데 그분이 조선 선조 때에 네네. 그 조정에서 선조 임금을 그 바르게 네. 경영하도록 네네. 그걸 뭐냐 경연석상에서 그러니까 신하들이 학덕이 높은 신하들이 그 조정에 가면은 아침 점심 저녁 조강 주강 석강에 그 임금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교육이 경서죠. 네. 뭐 주역도 할 수 있고 춘추도 할 수 있고 네. 그러한 그 학문을 하면서 동시에 그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그 전국 현황이라든가 그런 문제점을 서로 의견을 교환하게 됩니다. 네. 그때에 이 동강 김우홍 선생이 평소에 배운 그런 학문과 그런 기절로 해가지고 선조 임금을 잘 보필하게 됩니다. 네. 이제 그분의 이제 13세 손이 네. 바로 심산, 네. 마음 심자, 매산자, 네. 김창숙. 그분은 뭐 다 아지만은 성균관이 그 일제 때 경학원으로 됐지 않습니까? 네. 폐지대가 경학원이 된 것을 해방 이후에 그것을 성균관이라고 하는 걸 다시 그 이름을 간판을 새로 하고 네. 또 성균관 대학교를 또 설립을 하시고 네. 또 독립운동가이시고 상해에서 네. 네. 많은 독립운동하고 또 그분의 아드님도 상해에서 독립운동하다가 그렇게 그 돌아가셨었죠. 네. 그래서 그 집안은 그 대대로 아주 저리가 높은 애국자 집안이고 충절의 집안이라고 그렇게 뭐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도 성균관에 이제 유림이라고 하시는 예. 어르신들이 많이 이제 드나들면서 심산 선생님에 대한 예. 그런 뭐 존경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많고 그렇죠. 지금 성균관대학교에 다니는 우리 그 학생들이 성균관대학교의 설립자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잘 모른다. 네. 안타까움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 심산 선생님을 늘 마음에 묻고 저도 이제 국가무형문화재 석전 때 이제 이수자가 된 지가 꽤 오래됐어요. 네. 그래서 심산 선생님에 대한 공부도 좀 하고 있었지만 네. 지금 500년 전
한 조선 초후기로 예. 예, 그때 그 설명을 지금 아, 예. 원장님께서 해주셔가지고 야 이게 무슨 역사 1500년대 사람이거든요. 네네 이 역사에 대한 그런 히스토리가 재미나는 이야기들로 많이 엮여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재미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네 예. 그런 이제 그 박사님께서 전공하신 그 부분하고 우리 유림 방송의 시청자분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좋은 플랜을 짜셔서 예. 네 그런 예. 역사에 대한 재미나는 예. 그런 히스토리에 알겠습니다. 네 방송을 좀 하시면 참 재미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예. 들고요. 저희 유림 방송에 아주 애청자 중에 애청자로 저는 제가 그 알고 매일 봅니다. 네, 알고 있는데, 네. 네, 그 방송을 보시면서 뭔가 좀 지적할 부분이 있으시면 과감히 이야기도 해주시고, 우리 유림 방송이 지금 많이 상황이 달라져 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비전이 있는 우리 유림 방송에 또 귀한 박사님 또 한 프로를 또 맡아주신다고 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그 교육 사상이라고 하면 교육도 이제 굉장히 카테고리가 넓잖아요. 네. 그래서 교육 사상을 이제 전공하셔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그 교육 사상의 핵심은 뭐였었나요? 그 이제 옛날에는 그 유림들이 네. 유학자들이 전부 교육자입니다. 네, 뭐 대개 남명 율곡 뭐 할 것 없이 전부 교육자가 또 유학자고 네, 동시에 또 과거 급제를 해가지고 조정에 들어가면은 또 조정 일을 맡는 관리급도 되고 네, 사실상 그 공자도 네, 보면 교육자가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대단한 유학자거든요. 네, 그래 그 당시에는 교학 일체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교육과 그 학문과 그 일치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정치와도 관련되는 겁니다. 네. 이 정치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오늘날 현대 개념으로 특히 우리나라의 정치 개념으로 그렇게 그 이해를 하면 좀 곤란한 것이 네, 그 당시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백성을 위해서 네, 그 어떻게 하면 잘 배부르게 먹이고 네, 편안하게 하느냐 네, 그리고 외적의 방비에 대해서 어떻게 잘 대처하느냐 그러니까 민본 정치에 있거든요. 네, 네. 백성이 비록 그 세습제로서 권력을 쥐고 있고 또 신하들이 권력을 잡고 있지만은 네, 그 근본은 민본이다 이거죠. 네, 네. 백성이 근본이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런 정치가 우리 동양의 특히 한국의 네, 정치 사상의 핵심입니다. 네,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대의 정치 사상하고는 조금 방향이 물론 그런 정신이 필요한데 그런 정신을 조금 옛날보다는 좀 희박하지요. 네. 예. 그래서 그 기본 정신을 좀 네. 다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그 매개체의 역할을 박사님이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서양에 보면은 그 고대 그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이 아니십니까? 네네. 저는 동서양 모든 철학을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네. 제가 좀 죄송합니다. 서양 얘기를 듣는데 이 플라톤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철인 정치입니다. 네. 철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철학할 지철자거든요. 네. 지혜로운 자가 국가의 통치를 맡아야 된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백성들이 편안하고 행복하다 이거죠. 네. 근데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도 행복을 주장했지 않습니까? 네. 그 에우다이모니아라고 하는 그 이제 정신적인 행복이 그야말로 값어치 있는 그런 행복이다. 우리 물질적인 행복이 아니다 이 말이죠. 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런 정신적인 행복의 가치를 찾으려면 유학에서 찾아야 된다. 맞습니다. 유학 외에는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물론 불교도 그런 면이 많습니다만 네. 우리가 물질 문명에 대항해서는 그것이 꼭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그런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옛날에 어려운 문자나 네. 어려운 얘기를 그 교육을 시키고
전달하면 네. 잘 못하고 네. 못 알아듣고 네. 거부감을 일으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는 조금 스토리가 있는 네. 그러한 재미나는 그러한 것을 좀 이야기식으로 네. 풀어나가는 그러한 교육 방법론도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예. 필요하다고 저는 예. 공감하고요. 예.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많이 만들어서 그렇죠. 이해하기 쉽고, 그러니까 옛날에 저희가 공부하던 시절에는 주입식 교육이었잖아요. 예, 그냥 그렇죠. 그냥 하는 거 받아 먹기만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닌 것 같거든요. 예. 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이제 토론 위주로 하고, 그럼요. 네, 뭐 주입식 교육에서는 지금 많이 벗어나야 되는 예.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교육을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 안타까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같이 현재 공부하고 있는 이 그네들하고의 소통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우리 교육자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서 그렇죠. 네, 예. 바뀌어서 이 젊은 세대들, 현재의 세대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재밌게 공부를 하고 얘네들이 성공할 수 있는 이런 길라잡이 역할을 저희들이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잖아요. 예. 그래서 참 막중한 그런 책임감을 가지기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뭐 한국 선비정신문화연구원, 그다음에 동강심산연구원 이쪽에서는 그 학술 세미나 같은 것만 하시는지 아니면 의뢰를 같이 겸하시면서 예. 하시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제가 경북 대구 지방에는 다른 지역보다 좀 유림이 세력이 좀 강합니다. 네네. 근데 제 연구원이 바로 담수회라고 하는 네. 예, 담수회라고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네. 그래서 매월 8일 날 네네. 그 유림들이 모여가지고 그 유학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네. 강의를 하는데 제가 할 때도 있지만은 외부의 저명한 교수들을 초빙해서 네네. 그렇게 강의를 들려주고 그렇게 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책도 발간할 예정이고. 네. 예, 그런데 사실상 우리 이제 그 주입식 교육 말씀하셨는데 네. 공자는 토론식입니다. 네. 눈을 한번 보십시오. 네. 묻잖아요. 맞아요. 묻고 대답하잖아요. 네. 그만큼 그 가치 있는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자유야 뭐 자공아 뭐 어떻느냐 아내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죠. 이렇게 대담식으로 네, 그렇게 했다. 주고받고 원래 이거 서양에도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했거든요. 네. 뭐 성경도 물론 그 대화식으로 되어 있지만은 네. 이제 그런 식으로 함을 해가지고 흥미를 유발하는 그런 네. 교육을 해야 되는데 요즘 뭐 미디어가 많이 발전됐으니까 네, 유림 방송에서 미디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유림 방송이 정말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그런 방송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저도 갖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박사님께서 이제 저희 방송국의 이제 한 프로그램을 맡아서 이제 강의를 하시고 하면 지금 한국의 유학이 어디까지 어디에 와 있는지 어떻게 와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이제 다 좀 갈무리를 좀 해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동강 선생님 또 심산 선생님 연구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1년에 뭐 그분에 대한 뭐 스승에 대한 이해를 갖춘다거나 아니면 이런 의례적인 그런 것도 앞으로 하시면 예. 자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좋죠. 네네. 그래서 그 지금 연구원에 관여를 하고 있는 소통이 되고 있는 그 연구원의 회원 수는 대략 얼마 정도가 될까요? 되게 이제 우리가 유림이라고 하면은 거의가 뭐 70대 이상이 지금 주류를 이룹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있는 부산 지역은 영남권에 속하는데 네. 예, 그쪽에 있는 유림들의 성향은 되게 보면은 그 과거에 아주 오래 몇백 년 전부터 네. 그 소위 양반가라고 하는 가문 있는 집안의 후손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부산 경남은
남명 선생이 그 1592년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잖아요. 네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났을 때에 남명문도에서 거의 50여 명이 향토 방위를 했습니다. 네. 의병했습니다. 네네. 근데 우리가 선비라고 하면은 좀 그 개념을 어떤 분이 참선인가 이런 게 좀 네. 개념이 조금 그 좀 혼동할 때가 있는데, 예, 그 남명 제자들에 대한 행적을 보면 아 이런 분들이 정말로 참선비다 네. 하는 걸 아마 개념 정리가 될 겁니다. 네네. 왜 그러냐 하면은 당시의 남명 제자들은 스승을 닮아서인지 몰라도 네. 그 남명 선생 평생을 그 처사로 지냈거든요. 네. 벼슬을 주고도 안 나가고 네네. 내가 벼슬에 나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네. 안 나가겠다 하면 제자 교육만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지 대부분이 이제 벼슬에 안 나가고 네. 그 지방에서 독서하고 네. 그랬어요. 그러다가 덜컹 1592년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파죽 지세로 막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에 남명 제자들이 일어나 가지고 벼슬도 안 했습니다. 네네. 벼슬 안 한 사람은 우리가 포위라고 하죠. 네. 그 포위의 그러한 그 일반 그 뭐 평민으로서 네. 의병을 모아가지고 향토 방위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국난을 극복했기 때문에 네. 그 자기 목숨 안 아까운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 가족들이 다. 그래서 막 이렇게 목숨을 내걸고 재산을 털어서 네. 그렇게 했다는 건 참 대단한 우리가 한국 선비의 아마 대표적인 표상이 아닌가 네. 예, 그렇게 됩니다. 저도 아주 오래전에 이야기를 박사님께 드리니까 조금 새롭게 네 새로운 시간이 됐는데요. 하여튼 저희 이제 방송국에서 강의하시는 그 강제도 가벼웠으면 좋겠고 예. 네 가볍고 저는 이야기식으로 하는 걸 좋아합니다. 네네 그렇게 해서 우리 저도 이제 우리 유림 방송을 자주는 봅니다만 예. 또 열심히 박사님께서 강의하는 걸 열심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이고 예, 오히려 네. 제가 감사드립니다. 네, 종종 뵙는 걸로 예, 그렇게 감사합니다. 약속을 예, 네 예. 약속하고 이 시간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우리 또 한 박사님하고 시간을 종종 가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재밌게 강의하시는 모습도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방송국으로 오시기도 하셔도 됩니다. 오셔서 우리 박사님하고 또 대담도 좀 나누시는 그런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오늘 멀리서 오신 한상규 박사님과 시간을 같이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